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월 27일 창당을 사실상 확정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푸는 정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가 입지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우선 제안서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춘천만 국가정원이 7개월간의 박람회를 마치고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봄꽃이 필 무렵인 내년 봄에 다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달빛 고속철도 건설에 난색을 표시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관련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신당 띄우기에 나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은 광주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번에는 광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미 국민들께서는 강서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누구나 대통령 처음 하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총선에서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 최근 공개적으로 지지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본격적인 창당 세력화에 나선 이 전 대표가 부산 다음으로 광주에서 토론회를 연 건 달라지고 있는 광주의 민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국민의힘은 와서 맨날 5.18 참배만 가는 당이었어요. 신당이 만약 추진된다고 한다면 광주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겠다. 이것으로 승부하겠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복합 쇼핑몰 추진과 무등산 정상 전기버스 도입, 광주 군공항 이전, KTX 호남선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이용섭 전 광주시장도 직접 찾아 축사를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에서 확장성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제3정당이 있고 경쟁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갑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정당이 갑이 아니라 유권자가 갑이고 훌륭한 인재들이 갑이 되는 거예요. 양향자 금태섭 신당도 존재감 내보이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신당설이 나돌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다음 달 4일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엽니다. 총선을 앞둔 각종 창당 움직임이 의뢰 선거철마다 반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 아니면 정치 지형 자체를 뒤흔드는 변수가 될지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등 전국 행정전산망에 발생한 먹통 사태는 일단 주말 동안 임시 개통 조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점검한 결과 현재는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요일 정상 근무가 이루어지면 민원 처리 폭주로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5도 안팎에서 출발하는 가운데 한낮 기온 15도로 종일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차는 10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1, 2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여수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각시설 입지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우선 제안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여수시의 경우 3일동과 소라면이 후보지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부지 최종 발표를 앞두고 부지 선정 과정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이 폐기물 소각시설 예정 부지입니다. 여수시는 입지 선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곳에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우선 제안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환경부의 업무 지침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입지가 선정돼야 합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지자체는 자체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입지가 결정되기도 전인 지난 9월 한 민간 사업자로부터 우선 제안서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달 22일 이 제안서를 입지선정위원회와 논의 없이 수용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무의미해져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며 절차를 무시한 여수시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분이 입지 선정 되지 않는데 제안서 받아가지고 그거 좀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보다도 정당하지 않거든요. 이어 소각시설 설계에만 10억 원 이상이 드는데 사업자가 3일동을 특정해 제안서를 만든 게 의심스럽다며 여수시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입지 선정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3일동을 우선 제안서를 받아놓은 것은 더 큰 의혹이 들고. 타당성 조사에서 소각시설 부지가 어디로 선정됐는지 알고 있는 건 용역업체와 여수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당연히 저희한테 요구 있던 게 있다고 봤었어요. 여수시처럼 소각시설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광양시는 환경부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우선 제안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5.18 당시 실종되거나 계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상황을 살피러 나갔다가 실종된 여성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18로 인한 실종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장 동료의 증언이 있는 만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나경 부장판사도 계엄군 성폭행 피해자 등 18명에 대해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정부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수술한 뒤 흔하지 않은 후유증을 호소한 환자가 수술 진료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도 김희석 부장판사는 수술 전에는 신경손상 징후가 없었던 환자가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발생하기 힘든 신경손상 판정을 받았다면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에 환자가 주장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중턱에 위치한 목장 부지가 자연숲으로 복원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 해발 약 500m에 위치한 너와나 목장에 대해 회선지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3년까지 보전과 복원을 추진합니다. 너와나 목장은 지난 1980년부터 40년 동안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흑염소 300여 마리를 방목해 키워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7개월간의 박람회 일정을 마치고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을 넘기고 봄꽃이 필 무렵 다시 개장할 계획인데요. 정원과 순천만, 도심을 이어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입히겠다는 게 순천시의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80만 명이 찾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휴장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한 방문객들이 아쉬움의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도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둘러보지 못해서 되게 아쉽고, 그렇지만 또 여기 순천만 갈대숲지를 개장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오늘 좀 둘러볼 생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7개월간 뜨거웠던 열기를 식히고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적대는 인파로 쉬지 못했던 정원 속 동식물은 다시 기운을 얻습니다. 튤립과 청보리를 심고 기존 시설을 개선한 뒤 내년 봄 다시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정원과 순천만, 도심을 아울렀던 박람회 폐막 이후 공간 활용과 도시계획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중심축으로 도시 전체에 문화와 애니메이션을 입혀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K-디즈니 구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노관규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미국 방문길에 가장 먼저 찾은 곳도 세계적인 제작사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사람과 프로그램을 융합하는 구조적 환경, 예술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기부여 등 픽사의 성공 요인을 순천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도 놀라웠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함께 이 스튜디오를 만들 때 픽사의 예를 잘 살펴서 순천시가 생태도시에서 정원의 애니메이션을 더한 문화 콘텐츠 도시로 변화와 도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2024 총선 공약 개발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진 총선 공약 개발단은 앞으로 민생을 살피고 돌보는 복지 정책, 노동, 주거, 일자리 등 민생 안심 정책,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 정책 등 광주 시민과 당원의 삶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쓸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달빛 고속철도 건설에 난색을 표시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관련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제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고속철도는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의원 261명이 함께 발의한 가운데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특별법안 내용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문제 삼고 있어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올해 말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아 이를 노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주시는 지난 10월 노선 개편 이후 관련 민원 600여 건을 접수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노선의 배차 간격 등을 수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이통장협의회 20곳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노선 개편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가 활동을 할 곳도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할 곳도 없다는 것이 노인들의 큰 걱정거리인데요. 농산일을 하며 돈도 벌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받는 케어팜 치유 농장을 MBC 충북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농산일을 하는 이곳은 진천군이 만든 농장입니다. 배추나 마늘을 거둬 김장도 담고 로컬푸드 판매장에 납품도 합니다. 잘 할 줄 아는 농산일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노인들에겐 큰 장점입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재미도 있고 또 돈도 벌어서도 좋고 또 꽃도 가꾸고 이렇게 채소 가꾸면서 우리도 힐링도 된다고 생각해요. 온도나 습도가 자동 조절되는 스마트팜 유리 온실이 이달 안에 완성되면 방울토마토를 키워 유통업체에도 납품할 예정. 거동할 수 있고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진천군이 제공한 케어팜, 치유 농장입니다. 농업의 돌봄과 체험 교육, 일자리를 더한 사회적 농업 모델로 진천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외에 꽃동네 발달장애 아이들과 정신질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까지 1년여 만에 벌써 2,000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또 독거노인들한테 농업을 활용해서 치유도 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인지, 공예 활동, 전문가 상담 등 농산일을 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어팜을 다녀간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긍정 정서는 눈에 띄게 높아진 반면 우울감은 뚝 떨어졌고 응답자 대부분이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생거진천 케어팜이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과 조례로 뒷받침하고 20개가 넘는 지역 기관 단체가 조직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제가 서비스라든지 이곳에 오셔가지고 기존에 이제 폐쇄된 시설보다는 개방적인 농장이나 또는 개방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더 머무르는 시간이 많도록. 지난 5년 동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91억 원을 투입한 진천구는 내년에는 19억, 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특유의 생거 진천을 만드는 데 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규 원전 설치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전국 원전의 30%가 밀집돼 있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주민들이 서로 유치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조금 혜택을 받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뿐 아니라 위험 혐오 시설을 떠안아야 하는 부산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리 원전이 5기 밀집한 기장군. 최근 장안읍 주민들이 추가 원전 건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추진할 새로 원전 5, 6호기를 기장군 고리 지역에 짓자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린벨트 묶여가지고 이래저래 했는 거는 그 점 거의 다 피해 보상을 받은 겁니다. 피해 보상을. 자율 유치하면은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거 더 주겠죠. 새로 원전이 있는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신규 원전을 지어달라고 주장하면서 뜻밖의 혐오시설 유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4천 명의 서명을 담아 울주군청에 전달했는데 장안읍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들을 해소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 때 안전성에도 그렇고 원전 유치가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원전의 영향권은 일부 동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방사능 비상계 구역은 반경 30km, 부산 시민 330만 명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안정적인 운영은 고사하고 쌓여있는 핵폐기물 처리까지 원전으로 인한 난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보조금을 내건 신규 원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신규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서 지역 지원금을 받는 것은 위험을 계속 가중시키는 일인 거고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물론 같이 반영이 되어야. 원전 운영과 핵폐기물 처리에 앞서간 핀란드는 달랐습니다. 혐오시설 부지를 선정하면서 이를 거부할 권한을 지방의회에 줬습니다. 에우라요키 시의회는 방패장 건립안을 투표에 붙였고 결과는 20대 7 통과였습니다. 안정성과 주민 수용 여부에 방점을 둔 결과였습니다. 보조금도 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시 세금으로 오롯이 들어갑니다. Bedrock was safety here, and I think that was the reason that they asked for the municipality that is this good or not. 부산시의회 원전을 다루는 시민안전특위가 설치돼 있지만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전 확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정부 역시 원전 지역민들의 갈등 조정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제주에서는 섭지코지를 개발하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중국 자본에 되팔았다는 비판에 특정 기업이 경관을 사유했다는 논란인데요. 최근 사업 계획을 바꾸면서 콘도 면적을 더 넓히고 해안 쪽으로 옮겨 짓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산일출봉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내 부지. 사업자는 이곳 9천여 제곱미터에 지상 4층짜리 콘도를 짓겠다며 제주도에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최근 승인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콘도 면적은 1.5배 늘었고 높이는 7m가량 높인 데다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해안 쪽으로 60m 옮긴다는 겁니다.
건물을 해안 쪽으로 옮기면서 지하 3층, 지상 1층짜리 콘도는 지상 4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경관 훼손과 사유화라며 반발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콘도가 들어설 경우 섭지코지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은 성산 일출봉의 풍경을 보지 못해 경관을 사업자 측이 사유화한다는 겁니다. 연대에서나 아니면 부금 오름에서 보면 저 일출봉 조망권이 전부 가려가지고 마을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다니는데 일출봉을 볼 수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1년 전에도 섭지코지 국공요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중국 자본에 팔아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논란이 일었던 성산포 해양 관광단지 사업. 또다시 제주도 기념물인 협자연대를 비롯해 축구장 면적 6배에 달하는 4만여 제곱미터의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사업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경관과 도시계획, 건축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쳤고 실제 해발 고도상으로는 1m가량 낮아졌다며 마을 주민들과 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경관 사유화와 난개발을 상징하게 된 섭지코지 개발 사업. 마을 주민들은 사업 변경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내년부터 광주에서 탑승자가 부르면 오는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에 응모해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수요 응답형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티투어 버스는 주요 관광지를 따라 정해진 시간에만 운행됐지만 수요 응답형은 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등 대표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부르면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광주시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역 행사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행사나 축제장 39곳에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행사장에서 일회용 음료컵이 사용됐고 비닐봉지와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접시 등도 여러 곳에서 사용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남 삼동 쓰리고 축제와 첨단 모태보장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이나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 일회용품 없는 베스트 행사로 선정됐습니다. 판소리 신청가 예능 보유자인 유영의 명창이 어제 광주에서 소리길 65년을 맞아 공연을 열었습니다. 광주 문예회관에서 보은의 소리향을 주제로 열린 공연에는 유영의 명창과 50여 명의 제자들이 출연해 유 명창의 스승인 국창 조상현 선생을 위한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유영의 명창은 장흥 출신으로 풍성한 성량과 정확한 성음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춥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5도로 오늘 기온은 내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1, 2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도 1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해남과 영암, 강진에서 모두 15도 안팎 예상됩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도 17도로 대부분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 예상되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가 지난 이후 다시 날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